6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난주에 5주차 강의에서는 식품과 관계가 깊은 세균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이 먼저 젖산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젖산균은 락틱 엑시드 박테리아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글루코스 등의 당류를 대사해서 50% 이상의 젖산, 총 유기상 중에서 젖산이 50% 이상 생성하는 균주의 총칭입니다. 정확한 균의 이름이 아닌 거죠. 유산균과 젖산균에 대해서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효과를 주는 균주들을 총칭하는 이름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식품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발효식품들이 유산균 발효에 의한 발효식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치즈라든지 버터, 요구르트, 유산균 음료 또는 절임류, 발효채소, 대표적으로 발효되는 김치가 있었습니다. 청주, 간장 등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환경분리주를 이용하는 또는 이제 저희 전통적으로 발효하는 발효식품에서는 유산균이 많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산균의 활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산균은 이제 정장제로 사용이 되거나 덱스트란을 프로듀싱 하는데 사용이 되거나 아미노산을 생성하거나 바이타민을 생성하거나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균입니다. 물론 저런 역할 외에도 유산균의 섭취만 가지고도 인체의 장내에서는 유익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은 보통 일반적으로 유산균 종류는 그람 음성, 구균 또는 간균 형태가 많이 있고요. 구균의 모양을 가지는 속들은 스트랩토코커스 속이 있었고요. 류코노스탁 속, 그리고 페디오코커스 속, 그리고 간균에서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균은 락토바실러스가 있었고, 포자를 형성하는 유산균도 있었습니다. 스포로락토바실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류코노스탁 같은 경우에는 김치 발효에서 중요한 균주로서 작용을 했었고요. 초기 김치 발효 시에서 굉장히 균수가 늘어나서 발효를 시작한 다음에 우점하고요. 그리고 김치의 pH가 낮아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락토바실러스가 증식해서 우점해서 이제 김치가 씌어진다고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젖산균 중에서는 두 종류로 정상 발효와 이상 발효, 호모타입과 헤테로타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포도당을 기질로 해서 락틱 엑시드를 생성할 때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는 균주를 호모 퍼멘테이션, 정상 발효 균주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 발효는 부산물로 에탄올, CO2, 수소 등의 생성하는 것들을 바로 헤테로타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정상 발효나 이상 발효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C소스가 6탄당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6탄당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글루코스가 있을 수 있겠죠. 라이보스 같은 5탄당 같은 경우에는 호모나 헤테로의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6탄당은 탄소가 6개, 5탄당은 탄소가 5개를 이루고 있는 당, 6개도 마찬가지죠. 탄소가 6개인 당을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호모타입은 스트랩토코커스, 페디오코커스, 스포락토바실러스 속이 호모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헤테로타입에는 류코노스탁이 대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도 대표적인 유산균주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 균 종마다 다르게 호모인 경우도 있고 헤테로인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젖산균은 저희 식품 산업과 그리고 발효식품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균주 중에 하나고요. 식품 중에서 증식해서 식품 중 pH를 낮춰서 젖산균 외에 유해균,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장내에서도 유산균이 증식하게 되면 유산균들이 증식해서 장내의 pH를 낮추게 되고요. 그 낮춰진 pH 때문에 장내 세균 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산균이 발효식품 중에서 증식을 하게 되면요, 다양한 올가닉 엑시드를 생성을 하게 되고 맛과 관련된 프리아미노 엑시드의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맛이 풍부해지거나 기호성이 증가하거나 산미를 줄 수도 있고 하는 보존성도 증가하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젖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균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산균
포함되어 있는 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스트랩토코쿠스에서는 스트랩토코쿠스랑 리코노스타 그리고 페디오코커스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각 균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이성질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D락토스, L락토스, D폼과 L폼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뭐 스트랩토코커스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병원성을 가진 균주가 있고 또는 이제 고온성 균주도 있고요. 장내에 서식하는 균주들이 많이 있는 게 스트랩토코커스 속이었고요. 그리고 로티코노스탁은 유제품에서 또는 발효식품에서 특정한 향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발효식품에서 주요한 균주였습니다. 그리고 페디오코커스는 뭐 염도가 생존력이 좀 좋은 균주 중에 하나였죠. 염도가 높거나 저온에서도 생육이 충분히 가능한 균주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서 굉장히 많이 분리되고 있는 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리오신이라고 하는 박테리오신을 분비를 할 수 있는 균주가 일부 있다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젖산 간균과 락토바실러스는 뭐 저희 보이스 매뉴얼에서 보면 섹션 14에 해당되었고요. 그람 양성의 무포작용입니다. 뭐 불가리쿠스, 엑시도필러스 카제이, 그 다음에 델브리틱, 뭐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락토바실러스도 굉장히 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산균을 가지고 있고요. 고온균주도 있고요. 그리고 뭐 김치 발효에서 영향을 미치는 균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용 가능성을 어떤 형태로 스크리닝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게 다음으로 바실러스가 섹션 13에 해당되는 바실러스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실러스는 세균 중에서도 포자를 형성하는 그람 양성, 호기성, 통성, 혐기성 균이었고요. 혐기성 강균에 항상 염 환원을 하는 균주도 있었고 혐기성 강균에는 클로스트리디움도 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성 균주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유형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실러스가였습니다. 바실러스는 뭐 대표적인 유형균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중독균 대표균주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러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폴리마엑사 균주, 폴리막신 B를 생성을 하며 그리고 통조림 부패, 플래시아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플래시아워가 어떤 것인지, 어떤 형태로 부패되는데 그 부패 과정 중에서 산을 생성을 하지만 가스를 생성하지 않는, 그죠? 대부분은 가스 생성을 하지만 가스 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조림에서 보통 통조림이 부풀거나 한 통조림들을 보통 부패한 통조림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패 현상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현상이 바로 플래시아워였습니다. 그리고 바실러스, 스테아로설모필러스라든지 탄저균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바실러스가스 대표적인 클로스트리디움, 바로 병원성 균주가 있었죠. 유명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균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수업은 젖산균하고 바실러스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주는 제가 지난번에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섹션 15입니다. 5번 방성균과 관련이 있는 세균입니다. 섹션은 15에 해당됩니다. 자, 가장 먼저 코리네 박테리움소, 특징적인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특정한 균주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호기성이나 통성 혐기성의 균주가 되게 많습니다. 뭐 산소 유무에 상관없이 잘 자라는 균주들이죠. 포자 형성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럼 양성을 띄고요. 운동성까지입니다. 운동성 S. 그리고 굉장히 자연계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병원균도 굉장히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트로박터 속이라든지 브레비박테리움 속 등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식품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균 종류라서 이거는 제가 있다고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가 있고요. C는 브레비 박테리움 속통 그리고 다음은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속에 있습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속.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속은 이 견주는 당 소스나 또는 젖산, 락틱 액시드죠. 액시드를 발효해서 프로피온산을 만듭니다. 프로피온이 액시드 생성. 그리고 에멘탈 치즈라고 하는 유럽의 치즈의 숙성에 주로 관여합니다. 저희 그 류코노스탁이 김치의 주요 균주인 것과 유사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런 에메탈 치즈 중에 다공성 특성을 나타내게 하죠. 특성의 원인 변주. 프로피오닌 박테리움이 이제 생육하면서 생성한 CO2 가스 등에 의해서 다공성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비피도 박테리움 속입니다. 비피도 박테리움 속. 비피도박테리움은 사실 다른 유산균들보다 이제 정장 작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흔히 얘기하는 비피더스균, 유산균에 들어있는 비피더스균 하는 것들이 바로 비피도박테리움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제 좋은데 왜 흔히 많이 쓸 수 없느냐? 문제가 배양이 어렵습니다. 배양이 매우 어렵고요. 절대 혐기 정도 됩니다. 절대 혐기성 진출.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절대 혐기의 조건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실험실에서는 혐기적 배양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렇게 뚜껑이 있는 이런 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배양액을 이렇게 넣고 이제 이렇게 배양액이 들어차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균이 접종돼 있는 보통 일반적 혐기적 조건에 접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접종을 한 상태에서 혐기적 배양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공으로 된 실리콘 마개를 씌우고요. 실리콘 마개를 씌운 다음에 내부 공기를 빨아내는 펌프가 있어요. 펌프로 내부 공기를 싹 다 빨아당긴 다음에 여기는 다시 실링이 되는 형태거든요. 실링을 한 다음에 내부 공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혐기적 배양이 되는 그런 자를 보통 많이 씁니다. 작은 자를 손바닥 정도 크기 되는 작은 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론 대량 배양으로 가거나 산업적 배양이 되면 좀 더
큰 퍼멘터를 사용을 하긴 합니다. 뭐 몇 톤, 10톤, 5톤짜리 퍼멘터를 사용하긴 하는데 현미화 조건은 굉장히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균주는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이 균주가 우리가 흔히 속칭 비피더스균입니다. 비피더스균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균은 저희 그 모유 영양을 하는 영유아의 분변에서 분리되었고요. 그래서 분리된 균주.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위장장애 개선 효과가 있다든지 또는 간장애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든지 피부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든지 또는 알레르기, 이제 알러지죠.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는 균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방성균은 이제 다음 섹션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앞부분 젖산균하고 바실러스하고 그리고 방성균과 관련이 있는 형태의 세균. 방성균은 약간 좀 일반 균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균이기 때문에 따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성균 관련이 있는 섹션 15의 코리네박테리움 속,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속, 그리고 비피도 박테리움 속까지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방성균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